원고의 입장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기본적이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혼 소송을 할 때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이랑 다르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지 이혼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당사자들끼리 서로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할 때 혹은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을 때에는 이 증거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에 처음 들어갈 때에도 증거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신 상태인지를 제일 먼저 여쭤보거든요.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정폭력이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112 신고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겠고요. 배우자가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 때에는 대화 녹음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게 이혼 사유랑 관련이 된 자료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데 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배우자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한 번만 더 외도를 저질러서 발각이 되면은 이 아파트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각서를 쓰고 저희에게 오셔가지고 이게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로는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 그리고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지속성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 소장을 수령하게 됐을 때도 이제 피고로서 소송에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원고 쪽에서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불리한 건 아니고 원고는 단순히 소송을 먼저 제기한 거기 때문에 이제 피고로서 변호사를 만나고 상담을 받은 다음에 대응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의뢰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인터넷으로 얻게 된 어떤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나 홀로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대방의 과장된 주장이 담긴 소장을 받아보니 내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정해 줄게 라고 하며 답변서를 섣불리 제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일단 소송이라는 거는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제3자인 판사의 판단을 받기 위한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의 태도가 어떻게 비춰질지 그리고 나의 입장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변호사를 좀 만나보시고 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입장을 밝혀야 될지를 좀 정하신 다음에 답변을 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원고라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피고가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소를 빠르게 제기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이제 보전 처분도 진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